자, 오늘은 우리 3차 함수, 4차 함수 비율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차공식이 있었어요. 길이 관련된 공식. 그 다음에 이제 적분 쪽에서 넓이 관련된 공식들 한번 정리를 좀 할 거고, 굉장히 좀 공식들이 많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구별을 이제 하시고, 그리고 다 연관이 다 있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연관성에 한번 좀 주안점을 두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요거.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인데, 이제 그 3차 함수를 내가 한번 새로 그려볼게. 3차 함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를 각각 그렸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극대를 지나게 가로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극소를 지나게 가로로 선을 긋고, 이제. 그러면은 교점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두 개가 교점이 더 추가적으로 생기죠. 극대극소 외에 교점이 두 개가 추가적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곡점이라는 걸 또 그었지. 변곡점. 이렇게 이제 5개의 점에 대해서 이제 세로로 선을 긋지, 세로로 이제. 세로로 선을 이렇게 다 그어 놓으셨을 때, 이 세로로 선을 그어 놨을 때 이 가로의 길이 있죠, 가로의 길이. 이 가로의 길이가 다 균등하다라고 내가 아마 얘기했었을 거야. 가로의 길이가 다 균등하다. 이게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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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었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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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리고 애초에 이 3참수가 이 변곡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인 함수다라고 했고, 그럼 점대칭인 걸 감안해 주게 되면은 여기서 가로로 내가 만약에 또 선을 긋는다. 그러면은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이제 같다라는 거였지. 이 함수값의 이 차이도 같은 길이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참고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가로 세로 길이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주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이 최대 최소 구할 때, 특히 이제 3차 함수에 어떤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아니라 관계야, 이제 비율 관계. 그래서 이제 다 균등하게 다 나뉘기 때문에 이 선분의 길이의 비율, 지금 요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요 가로의 길이 4개의 선분의 길이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다 균등하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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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온다라는 걸 일단 알고 있읍시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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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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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비율 관계. 참고로 얘기하면은 요 비율 관계에 지금 가로로 선을 그어 놓긴 했는데, 가로일 때 말고 이 사선, 대각선일 때에도 이게 성립합니다. 대각선일 때에도.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많이 그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많이 그었다. 주의할 점은 지금 이 접하는 점 있잖아요. 접하는 점. 지금 이 접점은 극대가 아니지, 그지? 구별 잘해줘야 돼, 이제. 애초에 그 극대에다가 접하계선을 그으면 이건 가로로 된 접선이 나오는 거야. 가로로 된 접선이. 그러니까 접선이 만약에 대각선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점이 극대처럼 보이지만 극대가 아니다라는 걸 일단 조심하시고, 이거 항상 이제 막 놓치니까, 실수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또 다른 교점이 또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있고, 변곡점을 일단 또 그었을 때, 이 상태에서도 이제 만약에 내가 세로로 선을 긋는다. 세로로 선을 그어 놓으셨을 때, 세로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셨을 때, 이 가로의 이 길이가 간격이 이제 균등하다라는 거야. 가로의 길이가 균등하다, 이제. 자, 그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도 이 변곡점을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또 세로로도 그어 놓으셨을 때, 지금 여기랑 이제 여기도 이렇게 지나게 그었을 때, 이 높이차 있죠, 높이차. 이 높이차 또한 이제 균등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 대각선 이호도 저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대각선 이호도 이제 가로의 길이가 균등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 지날 때의 비율 관계.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관계식이 이제 성립을 했었냐, 요거는. 자, 여기 P가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P에다가 변곡점이다라고 한번 써놓자, 이제 변곡점. 변곡점이다라고 써놓으시고, 이게 어떤 길이 비율 관계냐면은, 자, 변곡점에서 극값을 갖는 지점 있죠? 극값을 갖는 지점. 이 길이와 그 다음에 그 변곡점을 지나는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이 이 주어진 3차 함수랑 만나는 또 다른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곡점에서부터 극값까지, 그 다음 변곡점에서부터 다른 한 점까지 이 길이 비율이 1대 루트 3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 1대 루트 3의 관계. 이게 이제 1대 루트 3에 대한 3차 함수 비율 관계야. 1대 루트 3. 변곡점에서부터 1대 루트 3인 거야. 변곡점에서부터. 물론 얘도 그 사선, 대각선일 때에도 성립을 해 주시는 게, 만약에 이렇게 그어놨고 변곡점을 지나게 만약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어놨다. 대각선으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 1대 루트 3이라는 거는 이게 x좌표의 비율인 거거든. x좌표 이제. x좌표가 이제 여기서 가로 길이니까 그 가로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다라는 거여가지고 그럼 이때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주시냐? 이때는 이제 이때는 이 변곡점 찍었고 극값을 아까 내가 찍었는데 그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얘랑 평행한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는 극소가 아니라고 했죠? 극소가 이제 아니라고 했고 이렇게 이제 세 점을 찍었을 때 자, 변곡점 그 다음에 극소가 아닌 접점 그 다음에 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과 3차함수가 만나는 다른 한 점 이렇게 하셨을 때 얘네 길이 비율이 1대 루트 3이라는 거야. 얘네 길이 비율이 이제 1대 루트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1대 루트 3이라는 거는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평행할 때 보면 되겠지. 평행할 때. 그러니까 평행할 때 얘네들이 평행할 때 1대 루트 3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얘도 대각선으로 되어 있을 때에도 평행할 때 이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3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일단 기억을 좀 해줘야 돼. 저렇게 대각선으로 나와도 성립하는 겁니다. 제가 대각선으로 나와도. 그래서 사선이어도 성립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함수로 넘어갈 거야. 4차함수. 자, 이거 4차함수인데 자, 4차함수 중에서 요거 있죠. 삼중근을 가지는 개형입니다. 삼중근을 가지는 개형. 자, 요거는 어떤 관계식이 이제 성립을 했냐? 요거는 이제 자, 이제 여기가 변곡점이거든요. 요거 하나 얘기하면은 그 변곡점이 이제 뭐 하는 점이냐면은 이제 3학년 때 미적분에서 배우지만 변곡점이 원래는 그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 함수의 그 아래로 볼록이랑 봐봐. 아래로 볼록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볼록으로 함수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그 바뀌게 되는 그 경계 지점이 변곡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기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함수가 아래로 볼록처럼 보이는 것이고 여기서는 함수가 위로 볼록처럼 되는 거니까 그 바뀌는 경계 지점을 변곡점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지금 배우진 않지만 그 우리가 원래 극값을 구하려면은 한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를 이제 찾아주고 이거가 0이 되는 거를 찾았다라고 해서 다 극값이 아니야. 이제 그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 부호 변화가. 근데 만약에 변곡점을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를 찾는데 이놈의 부호 변화 일어나는 걸 찾는 게 변곡점 좌표 찾는 거야. 변곡점. 그러니까 이제 극값 구하는 거랑 똑같죠. 한 번 더 미분한 차이지, 그지? 그 정도 차이로 그냥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곡점을 구할 일은 아마 많이 없을 거긴 한데 일단은 뭐 어렵진 않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얘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변곡점으로부터 이제 아까 방금 그 1대 루트 3이랑 비슷한데 변곡점을 지나는 이 그 선을 그었어. 여기 선을 그었어. 이제 변곡점으로부터 이 극값을 갖는 이 지점까지랑 그 다음에 그 요게 나머지 요거 하나 있죠. 요게 이제 3대 1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 3대 1의 관계.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이제 3대 1의 관계. 그 이렇게 기억을 해놓자. 결국에 이 4차함수가 봐봐. 여기서 일단 감소하다가 좀 이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려고 하다가 사실 여기 변곡점이 여기 하나 더 있는 거거든. 사실 변곡점이 두 개야. 4차함수는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여기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는 그 경계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찌됐든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여기서부터 이제 3대 1의 관계에 놓이는데 자, 좀 급격하게 감소하려고 했다가 완만하게 감소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폭이 좀 더 작아. 이 폭이 좀 더 작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널찍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널찍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대 1로 기억을 해 주시는데 그 요거는 잘 나오진 않지만 요것도 하나 써놓자 이제. 그 만약에 변곡점까지 만약에 포함을 해서 생각해 주게 된다면 변곡점까지 얘가 이제 몇 대 몇 대 몇이 또 이제 있냐면 얘가 이제 2대 1대 1의 관계가 또 있기는 해. 그러니까 이 3을 또 2대 1로 나눌 수가 있기는 해. 저렇게 이제 2대 1대 1. 근데 변곡점 자체가 수투에서는 안 나오니까 뭐 이거를 써먹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얘도 이제 기본 틀은 이제 3대 1을 기억을 해줘. 3대 1을 이제 3대 1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함수에서 방금 전에는 3중근을 가지는 개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쌍으로 이제 중근을 가지는 개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게 이제. 자, 이제 4차함수의 이제 그 1번 개형인데 완벽하게 좌우대칭이다 라고 해주게 된다면 자, 두 극소값이 같을 때인데 자, 이제 이 지점 극대에서
극소를 갖는 지점까지 얘가 이제 1대 루트 2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줍시다. 1대 루트 2의 관계야. 1대 루트 2. 1대 루트 2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1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실 빈도순으로 따지면 사실 그 차수가 높을수록 좀 복잡해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4차 함수보다는 3차 함수가 좀 더 이 출제 빈도가 더 높아. 출제 빈도가.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올 거고 4차 함수는 막 그에 비하면 좀 덜 나와서 이제 너네가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올 거야. 이제 까먹을 법하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제 기억을 이제. 얘는 이제 3대 1이었고 얘는 이제 1대 루트 2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공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차공식 이제. 자, 기본적으로 3차 함수의 그 두 극값의 차, 극대값과 극소값의 이 함수값의 차, 높이차 공식인데, 자, 요거는 이제 이 극대극소의 차가 이제 공식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자, 몇 분이었습니까, 얘는? 2분의였죠? 2분의 절대값 A 해주신 다음에 얘는 이제 세제곱이었어. 이 알파, 베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극값을 갖는 그 X 지점. 얘네들끼리 뺀 거에 세제곱을 일단 기억을 해놓자고요. 이제 얘네들끼리 뺀 거에 세제곱. 이렇게 기억을 해놓자. 여기 지금 얘는 3참수의 차공식인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몇 제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몇 제곱? 세제곱을 해야 되겠지, 세제곱 이제. 그러면은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겠지만 이 4참수에서 3중근 가질 때 얘는 그러면은 몇 제곱이겠느냐? 4참수니까 4제곱 나와, 4제곱 이제. 4제곱이 나오게 돼 있어. 자, 4제곱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때 아까 3중근 가지는 기형이었죠? 아까 뭐 3대 1 그런 얘기도 했고, 3대 1. 자, 이때 얘는 극값이 아니지만, 이 미분에서 0 되는 지점, 미분에서 0 되는 지점, 자, 이 둘을 알파, 베타라고 나왔을 때, 얘는 몇 분이었습니까, 얘는? 얘는 3분이어서 3분의. 3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뺀 거에 4제곱으로 일단 나오는 거였죠? 3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야, 쟤는. 3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3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쌍중근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어가지고 쌍중근을 가지는 개형도 있었죠. 쌍중근을 가지는 개형. 자, 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심해줘야 돼. 이 높이차가 이제 이 지점하고 높이차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그 지점의 x 좌표들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4제곱이 나오는데 얘는 몇 분의냐? 그냥 1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나온다라는 거. 여기서 알파, 베타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그 알파, 베타가 여기지 이걸로 적용하면 안 돼. 이것도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여기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높이차를 계산해야 되는 그 x 좌표들끼리 우리가 따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x 좌표들끼리. 가장 많이 실수 나오는 거 얘네 알파, 베타로 잡아도 돼. 알파, 베타 이렇게. 요거는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참수는 이제 세제곱, 4참수는 4제곱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넓이 공식이야. 넓이 공식 이제. 자, 넓이 공식인데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도 나오고 플러스 알파로 몇 개 더 얘기할 거야. 자, 요거는 이제 이참수 공식인데 월요일 날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클리닉을 하니까 이 공식이 어떨 때 써먹는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참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있죠? 이제 이참수가 있고 그다음에 직선. 그 직선에 이제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도 돼.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도 돼. 그래서 이참수와 이제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얘가 이제 6분의 공식이었는데 이 6분의 공식이 어떨 때 써먹는 공식이냐 이 공식이 이제 이게 2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였을 때 얘들아 2차 함수랑 직선으로 그리고 쟤는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자, 2차 함수인데 쟤는 왜 세제곱이냐 제가 넓이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2차 함수를 적분을 해야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 함수 적분해 주니까 3차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3차가 나왔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이 차공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랑 똑같은 차수가 되는 것이고 넓이 공식일 때는 주어진 함수보다 차수가 하나 더 크죠? 그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6분의 공식이 이제 되는데 6분의 공식이
근데 이제 얘는 이차함수랑 자 이렇게 생각해. 그 어떻게 일반화하시냐면은 지금 직선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얘들아 이 x축은 차수로 보면은 얘는 상수함수니까 0차거든. 0차 이제. 얘는 0차고 그 다음에 얘는 대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1차인 거잖아요. 얘는 1차. 1차인 건데 이렇게 기억을 해놓자. 그러니까 이 공식은 2차 함수랑 2차보다 작은 함수하고 넓이인 거야. 2차하고 2차보다 작은 차수. 2차보다 작은 차수라는 거는 1차하고 상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지? 걔네들하고 따질 때로 생각하시고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하냐면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8-2번이 이번에 같은 차수끼리 넓이야. 얘가 이제. 같은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였을 때의 넓이인 건데 자, 뭐 2차 함수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생겼든 간에 그냥 두 2차 함수로 그냥 둘러싸여 있기만 하면은 뭐 하나 이렇게 돼 있고 하나가 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두 2차 함수로 이제 둘러싸여 있다면은 이제 얘가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기억해 줘. 뒤에서도 비슷한 거 나오겠지만 그 같은 차수 함수끼리로 둘러싸인 넓이는 그 각각의 최고차 한계수를 내가 A하고 A'으로 내가 만약에 두잖아요. A하고 A'. 그러면 이때는 둘이 일단 빼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원래 아까 앞에는 최고차 한계수 딱 하나만 쓰는 거였는데 얘는 그 같은 차수에 해당되는 그 최고차끼리 개수를 빼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합시다. 요거 잘 기억해놔. 그러니까 같은 차수 함수로 둘러싸였을 때는 저렇게 최고차끼리 빼야 된다고 생각하죠. 최고차끼리 빼야 된다. 저렇게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3번도 이제 이게 그 접선으로 둘러싸였을 때의 이제 넓이 공식인데 접선. 자, 이제 그 얘기 했었죠?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이제 이차함수가 있고 이차함수 밖의 점에서 만약에 접선을 두 개를 내가 만약에 그어버리게 된다면 접선 두 개를 그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접점이라는 게 있을 거고 접점이라는 게 있을 거고 2차 함수와 그 접선으로 둘러싸인 여기 넓이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요 얘기였죠. 요 얘기 이제. 근데 여기 넓이가 이제 뭐였었냐면은 그 2차 함수와 접점을 이은 이 부분의 넓이 있죠. 이거는 아까 위에 8-1번의 넓이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지. 8-1번. 그러니까 2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8-1번 6분의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지. 얘는 6분의 공식이 적용이 되는데 이 넓이의 절반으로 알려져 있다. 이 넓이의 절반으로. 그래가지고 S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금 전에 그 S1의 넓이의 절반인데 그래서 S1의 넓이는 이제 6분의잖아.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일단 나오게 된다. 근데 얘를 뭐 12분의라고 내가 외우진 않을 거야. 그냥 전넓이의 절반으로 기억해둘 거야. 전넓이의 절반으로. 기억을 이제 하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더 얘기하면은 그 이게 또 있어. 뭐가 또 이제 있냐면은 얘가 이제 이 접점, 이 접선의 교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이제 세로로.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가 길이가 같아 얘들아.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일단은 알려져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저렇게 이제 받아들입시다. 일단은 저것도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어가지고 이제 도형의 성질을 활용하면은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 저게 길이가 같습니다. 저게 이제 여기서는 막 세세하게까지 증명은 안 할 거야. 여기서는 이제 저게 이제 길이가 같다. 요 길이 두 개가 같다라고 일단 기억해 주세요. 얘네들의 길이가 같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거의 일반화 버전이 이거야. 일반화 버전. 약간 그 틀어져 있는 건데 그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꼭지점을 지나게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두 접선의 교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에서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접선의 교점이 이제 다른데 위치한 상황인데 이렇게 조금 틀어져 있어도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곡선 2차 함수 밖의 점에서 이 접선을 내가 만약에 두 개를 그어 버렸을 때 틀어진 모양인데 그랬을 때 이 두 접선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S2의 넓이가 그 접점끼리 이어서 만들어지는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의 절반으로 알려져 있다. 절반이다. 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이제. 똑같은 거니까 뭐 적어든 어떻게 나오든 일단 공식으로 잘 기억해 놓고 계세요. 포물선 넓이의 절반이다라고 기억해 놓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은 그 다 얘기를 했던 내용이거든. 얘기를 했던 내용.
자, 여기서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 8-4번을 얘기할 거예요. 8-4번. 8-4번을 얘기를 하면은, 자, 자, 사실 많이 알아야 너네한테 그만큼 이제 유리하고 도움이 돼.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얘기해 줄 건데, 사실 앞에 막 이런 막 넓이 공식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변곡점, 넓이 공식 이런 거 다 뭐 다른 상관부터 다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너네 학교에서 혹시 뭐 아직 여기 지금도 안 나갔겠지만 혹시 나는 우리 학교에서 막 학교쌤이 비율 관계나 이런 거 변곡점 얘기하신 적 있다. 손 학교에서 없으십니까? 보통 학교에서는 안 알려주고 약간 좀 빡센 학교나 그 다음에 좀 그런 학교들은 학교쌤들도 다 얘기해 주는 것 같거든 보니까. 자, 그런데 웬만하면 다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요거는 얘기해주는 게 막 엄청 많진 않아요, 이제. 근데 보니까 뭐 인스타 보면은 막 릴스에 막 돌아다니긴 하던데, 그 중에 하나이긴 해, 이제. 자, 뭐냐면, 이거야. 잘 보세요, 이거. 이참수가 있어. X축이랑 지금 이렇게 둘러싸인 여기 S1이라는 넓이가 있어. 참고로 여기 S1은 여기 전체입니다. 여기 절반이 아니라 이게 전체야, 전체 이제. 여기 전체가 S1인데, 이게 어떤 사실이 또 이제 알려져 있냐면, 잘 봐. 여기 꼭지점과 그 다음에 이참수의 두 교점 있죠? 두 교점이지? 두 교점 있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만큼 좀 더 가. 그러면은 얘가 지금 같은 길이니까 약간 뭐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해도 되겠지, 이제? 등차 수열 이루는 거. 차이가 일정하니까. 자, 요랬을 때 이제 여기 아래 부분의 넓이와 여기 윗부분의 넓이가 같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S1, S2가 같은 넓이야. 같은 넓이. 요거 일단은 좀 알고 있읍시다. 저거는 왜 같냐면은 그냥 저걸로 정적분 해보면은 똑같이 나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 증명이랄 것도 없어. S2랑 S1이 같은 넓이다라는 것에 일단 주의를 하시고, 같은 넓이다라는 거 이제. 같은 넓이다라는 거고, 이게 물론 사선으로 되어 있어도 이게 이제 성립을 합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 X축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만약에 내가 되어 있잖아. 대각선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가 이제 2L만큼 차이가 나고, 이 X좌표의 차이, 사실. X좌표의 차이가 여기가 이제 2L만큼 차이가 나고, 여기가 이제 한 칸, 1L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길이는 이 이참수의 두 근의 절반이죠. 두 근하고의 그 차이의 절반이 되는 거지. 얘도 이제 이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넓이가 이제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넓이가 같다, 이제. 자, 요거는 이제 특히 어느 파트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냐면, 우리 여기 정적분을 활용해서 속도와 거리 있죠, 속도와 거리. 속도와 거리, 뭐 위치, 속도, 가속도 하는 그 파트 있잖아. 거기서 요거 써먹을 때가 좀 종종 나오거든, 요거 써먹을 때. 왜냐면은 그 파트에서 t는 몇에서 t는 몇 가지 움직인 거리를 보통 많이 물어봐,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많이 물어보는데, 근데 보통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우리가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절대값으로 적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값 적분이면은 아랫부분의 넓이랑 윗부분의 넓이를 다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더해줘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문제가 아랫부분의 넓이랑 윗부분을 다 만약에 구해야 돼. 그래서 더해야 돼, 만약에. 근데 만약에 이런 관계가 있다. 이제 이 길이가 다 균등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될 때에는 이 넓이로 이제 대신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6분의 공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6분의 공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을 때 이게 적용이 가능한데, 저 상황이 그래도 꽤 종종 나와. 저 상황이 이제 종종 나오니까 기억을 일단 잘 해두세요. 저것도 이제 기억을 좀 잘 해두시기 바라고, 이제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참수와 접하는 함수 사이의 넓이. 이제 이중근을 가지는 개형. 이중근. 자, 이중근을 가지는 개형인데, 자, 이제 요거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자, 3참수가 보시면, 자, 3참수가 이제 상수함수, 0차 함수하고 이루는 넓이야. 근데 이제 접할 때야, 접할 때 이제. 3참수와 상수함수가 접할 때 그들로 둘러싸인 넓이.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이제 3참수와 1차 함수로 접할 때, 그럴 때 둘러싸인 넓이. 자, 그래서 3참수와 1차 함수로 둘러싸였을 때 접하는 넓이야, 이제. 밑에 그림은 뭐냐면은 3참수랑 여기 3참수랑 2참수랑 접할 때의 넓이야. 2참수랑 접할 때. 어떤 주어진 3참수랑 2참수랑 만약에 접할 때, 접점이 여기 정도 되는 것 같거든? 여기서 접점이 여기고, 이제. 접점만 좀 표시해 볼게, 접점만.
자, 그래서 이제 이 9-1번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3차함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차 함수인지는 상관없이 3차랑 3차보다 작은 함수하고 접할 때야. 자, 이럴 때의 공식이 이제 다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 3참수 접할 때는 12분의였죠. 12분의. 12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라는 거. 요게 이제 그 3참수로 접선으로 둘러쌌을 때 넓이인데 접선을 좀 더 일반화하면은 3차 함수와 걔보다 더 작은 차수 함수가 접할 때 그들로 둘러싸인 넓이로 이해하면 돼. 걔네들로 둘러싸인 넓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3차랑 그보다 더 작은 거랑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9-2번은 뭐냐면은 이제 그거에 좀 더 일반화 버전이지. 아, 일반화 아니고 3차랑 둘러쌌을 때. 3차랑 3차 이제. 3차랑 3차. 자, 얘는 뭐냐면은 그 아까 8-2번에 2차랑 2차 했었잖아. 같은 차수일 때는 이거 아까 최고차끼리 뺐던 거 기억나십니까? 최고차끼리 뺐었죠? 최고차끼리 뺐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9-2번 이번에 3차랑 3차다. 같은 차수잖아, 얘도 이제. 그럼 얘도 최고차끼리 빼는 거야. 공식 자체가 아까랑 똑같아. 그러니까 12분의인데 그 최고차끼리 빼면 돼, 그냥. 12분의 절대값 A 빼기 A 프라임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러니까 같은 차수면은 최고차끼리 빼는 게 지금 계속 나오죠. 같은 차수일 때. 약간 좀 그런 패턴이 좀 보이지 이제? 아, 그러면은 같은 차수 함수일 때는 최고차끼리 빼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차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냥 아까처럼 그냥 절대값 A만 쓰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랑 이제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의 넓이 요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거는 이제 요겁니다. 자, 3차 함수가 있고 지금 3차 함수랑 변곡점을 지나는 어떤 이제 그 상수 함수, 0차 함수랑 그 다음에 3차 함수랑 요 변곡점을 지나는 요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 얘네들로 둘러싸인 넓이. 근데 사실 쟤네들로 둘러싸인 넓이는 그 윗부분, 아랫부분이 동시에 있단 말이죠, 이제. 동시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쪽만 구하는 공식이 한쪽만 이제. 한쪽만 구하는 공식이고 자, 이제 공식을 먼저 쓸게. 공식이 얘가 몇 분의 1였었냐면은 4분의 1였어, 4분의. 4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었는데 얘는 좀 조심하실 점, 얘는. 조심하실 점이 이제 뭐냐면 얘는 그 여기서 설정해줘야 되는 알파 베타는 여기가 알파 베타가 아닙니다, 이제. 그 둘러싸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그 둘러싸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그 끝지점 2개를 알파 베타로 넣는 거야. 끝지점 2개를 이제 조심해줘야 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많이 또 이제 혼동하기도 해, 이제.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공식이 뭐야, 이거? 이 절반의 넓이만 구하는 거야. 만약에 위아래 넓이를 둘 다 구해야 된다.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곱하기 2까지.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내가 이제 수업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었지?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이거 2개 구하는 거 곱하기 2 해가지고 2분의 1로 외우면 안 되나요?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다 이유가 있다. 이 절반의 넓이만 이제 구하는 게 4분의 이제. 잘 분간해서 문제에서 둘 다 구해야 된다. 2배까지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2배까지 해서. 그거까지 하시기 바라고. 물론 이게 사선일 때에도 성립하는 공식이다. 4분의 1로 잘 기억을 해놓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지금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야. 요거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것도 이제.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야. 자, 아까 뭐 넓이 공식 뭐 6분의, 뭐 12분의, 4분의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다 뭐 얘기를 해주긴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다 얘기해 주긴 하겠지만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8-4 요거는 좀 얘기를 좀 덜 해. 얘기는 좀 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11-1번까지 얘기하는 경우는 더 없어요, 이제. 근데 나는 얘기를 해줄 거야, 이제. 자, 정적분 계산을 하다 보면은 주로 3참수가 많이 나와, 3참수가. 3참수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3참수에서 적용이 되는 공식인데 이게 뭐냐면 그 3참수랑 어떤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인데 이 직선이 그 변곡점을 만약에 지나는 거는 대칭인 거잖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변곡점을 지나면 대칭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3참수랑
그 변곡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약간 공식 같은 거예요, 이제. 자, 변곡점을 지나지 않으니까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이 직선과 삼참수로 둘러싸인 두 군데의 넓이가 나오는데 두 군데의 넓이가 당연히 다르겠지. 얘네들이 이제 다를 거야. 뭐 넓이가 다를 것이고 이게 대각선이어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이참수여도 성립을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얘는 공식이 3차랑 3차보다 작은 차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3차랑 상수함수, 3차랑 1차 함수, 3차랑 2차 함수로 둘러싸였을 때 그 S1, S2의 넓이가 다를 때, 즉 대칭성이 이제 깨져 있을 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때 그 총 세 군데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 첫 번째는 그 S1 윗부분이죠. 두 번째는 S2. 그 다음에 세 번째 S3는 여기에 이제 안 써져 있는데 S3는 큰 넓이 빼기 작은 넓이로 이제 정의되는 부분으로 볼게. 큰 넓이 빼기 작은 넓이.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더한 거가 아니라 뺀 거의 절대값이야. 뺀 거의 절대값. 이때 어떻게 공식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잘 보세요. 이거.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그 여기 S1은 지금 알파 베타로 둘러싸인 넓이란 말이죠. 알파 베타. 자,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잘 들어야 돼 이거. 그 이참수 넓이 공식을 처음 했어. 이참수 넓이 공식. 6분의 절대값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일단 이렇게 써. 일단 이참수처럼 써. 일단 이참수처럼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그 뭔가 둘이 빼야 돼. 절대값으로 뺄 거야. 근데 뭘 빼주셔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이 S1은 알파 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지. 알파 베타의 평균이지 평균. 알파 베타의 평균이니까 더해서 나누기 2죠. 그 알파 베타의 평균이랑 그 다음에 지금 이 3참수랑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총 3개가 나오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S1은 알파 베타로 둘러싸였으니까 알파 베타 말고 지금 언급이 안 된 나머지 한 교점 감마이지 감마. 자, 알파 베타 말고 나머지 한 교점 감마랑 알파 베타의 평균을 빼야 돼. 평균을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한 교점에서 그 알파 베타의 평균을 빼는 식으로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 어떻게 이제 써놓으시냐면은 이 감마라는 거는 이제 얘는 나머지 한 근이라 알게 한 근. 나머지 한 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그 도형을 이루는 그 x좌표의 평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평균 이제. 나머지 한 근에서 평균을 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차함수 넓이 공식을 갖다 붙이면 돼. 이차함수 넓이 공식을. 저게 이제 S1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몇 번 적용해보면은 너네 그 굉장히 빡센 정적분의 계산에서 많이 해방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억을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억을 이제 해두시고 S2 또 비슷하게 하면 돼. S2도 이제 S2는 어떻게 쓰시냐면은 여기 넓이는 자 일단 공식 자체는 이차함수처럼 써. 6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베타 감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의 세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의 세제곱. 저렇게 쓰신 다음에 얘도 똑같아. 그 쓰는 순서가 이제 그 베타 감마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그 나머지 한 근에서 알파지 알파. 나머지 한 근에서 이 베타 감마의 평균을 빼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에서 그 베타 감마의 평균을 빼주시면 됩니다. 평균 이제. 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으로 쓴 거예요, 이제. 일관성 있게. 원래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려면 이 절대값은 이제 지금 이 평균이 더 큰 거 맞니? 평균이 더 큰 거. 평균이 더 크고 알파가 더 작긴 하잖아. 근데 좀 일관성 있게 쓰기 위해서 일단 절대값을 일단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3. 이제 저 S1, S2 중에서 큰 게 있고 작은 넓이가 있을 건데 큰 넓이 빼기 작은 넓이에 해당이 되는 공식을 써볼게. 자,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S1, S2 전체에 대한 거잖아. 전체에 대한 거. 전체에 대한 거니까 이 여기 끝지점 있죠. 이 알파 감마 가지고 씁니다. 알파 감마 가지고. 6분의 절대값이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일단 이렇게 쓰신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지금 이 전체 알파 감마에 대한 거잖아. 그럼 언급이 안 된 나머지 한 근이 베타지 베타. 베타고 그 나머지 한 근에서 그 도형 전체를 이루는 알파 감마의 평균을 우리가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해보면 돼. 평균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일관성이 있죠, 그죠? 일관성이 있으니까 저 일관성에 좀 이제 초점을 둬서 암기를 해둬야 돼, 이제. 공식 자체는 이차함수처럼 공식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하나 더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추가적으로 뭔가 하나 더 곱해져 있다.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 공식이 이제 왜 도대체 이렇게 나오냐. 내가 자세하게 증명은 안 할 거야, 자세하게.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정적분 스킬이 하나가 있어, 스킬이. 이제 수토에서는 잘 써먹을 일 없고, 만약에 내년에 미적분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이제 막 보면은 막 이제 막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뭐 대치동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애초에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해 줄게, 간략하게만. 그러니까 애초에 저 S1의 넓이 저런 거를 이제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이 S1의 넓이는 원래 이거잖아요, 이제. S1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주어진 함수 fx를 이제 뭐 적분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적분을 이제. 그래서 이제 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이제 뭐 x 마이너스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뭐 해서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주는 거잖아. 저거를 이제 적분해 주는 거지, 저거를.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테크닉을 넣을 거야, 테크닉을 이제. 기가 막힌 테크닉을 하나 넣을 거야. 어떤 테크닉을 넣냐면은 여기서 그냥 살짝만 보여줄게. 그 얘를 조작할 거거든, 얘를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조작해 주게 되냐면, 잘 봐, 이거 이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한 다음에 여기 식 조작하는 거 봐봐. 얘를 이렇게 조작한다. x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평균을 빼, 평균을. 갑자기 뺐으니까 다시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제.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일단 식 변형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뭐 한 건지 아시겠죠, 이거? 그냥 여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하고 뺀 거야, 그냥 이제. 그것만 더하고 뺀 거. 요것만 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분배를 해. 지금 이 덩어리를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를 만약에 하잖아요, 이제. 분배를 해주면 어떻게 돼, 얘가 이제? 알파 베타 해주고 첫 번째 덩어리 이제 x 마이너스 알파, 그럼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뒤에 덩어리. 얘가 상수니까 상수 앞으로 빼서 볼게, 이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 덩어리에다가 이제 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이제 좀 굉장히 길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왜 저 공식이 나오는지 느낌이 오니,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얘가 0이야, 0. 이게 왜 0이야? 알파 베타의 평균을 정적분하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정가운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그러면은 지금 저 알파벳에서 베타까지 정적분은 지금 이 넓이 빼기 이 넓이 아니니. 근데 이거 대칭이 아니네, 지금 대칭이 이거. 대칭이면은 위아래 넓이가 어떻겠어, 이게? 같겠지, 이게. 그러니까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로 처리가 돼서 얘가 0으로 싹 날아가게 돼, 0으로. 그래서 3차함수 정적분인데 이 3차함수 부분은 싹 0으로 날아가게 되니까 이거 이제 2차함수죠, 2차함수. 얘는 그 최고참 개수니까. 그래서 2차함수 넓이 공식 아니니, 이거 이제. 알파 베타를 이제 근으로 가지는, 이런 2차함수가 이제 있는데, 이제 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 넓이 구하는 정적분식 아니니, 이거 이제. 여기 넓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차함수 넓이 공식처럼 적용이 되는 게 이 부분이야, 얘가 이제.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이차함수 넓이 공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최고참 개수에 붙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요거인 거예요, 요거. 절대값으로 보정을 해준 거고. 그렇게 해서 3차함수 넓이인데 2차함수처럼 바꿔서 풀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공식인 거예요, 요건 이제. 그렇게 일단 기억해 놓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 조작해가지고 아주 간결하게 식을 쓰는 테크닉이 나중에 많이 나와,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저 넓이 공식을 좀 잘 기억을 해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거를 해두고 계시고. 자, 그래서 뭐 몇 문제 정도는 내가 이제 이따가 한번 설명 한번 좀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일반화된 버전이 방금 전에 이제 이렇게 썼던 거 있잖아요. 일반화된 버전이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3차함수랑 3차함수로 둘러싸인 거야. 3차끼리. 이거 3차인데 얘들아, 이거 바뀌는 거 있을까, 이거? 바뀌는 거 해봤자 같은 차수니까 최고참끼리 빼는 거 말고 뭐 차이가 있을까, 얘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바꿔주죠, 얘들아. 나는 요거만 이게 유지할게. 너네들은 거기 쓰시는데 최고차끼리 절대값으로 빼주면 되지 않을까? 최고차끼리 이렇게 이제. 최고차끼리 절대값으로 빼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저기 3차랑 3차로 둘러싸였을 때. 근데 S1, S2가 다른 넓이일 때. 얘는 그럼 이렇게 적용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이제. 그렇게 기억해놓고 계시면은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어려울 게. 어려울 게 이제 없으실 것 같고. 자. 자, 아시겠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 그다음에 여기는 잠깐만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이제 12-1번인데 이거 4차 함수와 변곡점을 지나는 함수 사이의 넓이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삼중근을 가지는 개형일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이 그림 보시면 봐봐. 그 얘도 마찬가지로 그 4차 함수랑 상수 함수, 0차 함수지. 이제 변곡점을 지나게 선을 그었어요. 이제 삼중근을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4차 함수랑 1차 함수, 마찬가지로 1차 함수가 변곡점 지날 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차 함수랑 2차, 4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아니라 얘는 지금 그림이 얘는 지금 3차 함수로 그려져 있는데 이제 뭐 0차 함수든 뭐 1차 함수든 뭐 2차 함수든 뭐 3차 함수든 간에 뭐 다 성립하는 건데 변곡점을 지나게 이제 그었을 때 변곡점을 지나는 것도 우리가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변곡점 지나는 것도 특히 변곡점을 지나게 접하는 거는 이 그림 같은 경우들에는 삼중근을 가지는 지점이잖아요. 그지? 자, 요럴 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있어. 요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이제 4차 함수랑 삼중근 가지는 함수하고의 둘러싸인 넓이 공식은 이제 몇 분의냐? 얘가 몇 분의냐? 자, 이제 분모가 막 헷갈릴 거예요. 이제 20분이야. 20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얘는 자, 얘들아 항상 여기 넓이 공식이 뭐냐면은 그 둘러싸인 도형이 있잖아. 이제 그림상 보이잖아. 그 둘러싸인 도형을 이루는 그 X 끝지점들 있잖아. 끝지점. 여기 알파 베타 있지, 알파 베타. 그 알파 베타로 이제 둘러싸인 것으로 써주셔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극값을 갖는 지점들 여기 표시해볼게. 여기 알파고 여기 지금 베타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 둘러싸인 도형의 끝지점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끝지점으로 이제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끝지점으로 해주셔가지고 얘는 몇 제곱이겠어? 4차 적분한 넓이니까 5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지. 5제곱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자 이렇게 보실 거고 자 그래서 4차랑 그보다 작은 차수의 함수가 삼중근으로 접할 때 가능한 그림이다라는 거야. 삼중근일 때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4차랑 그보다 작은 거 했으니까 이제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4차랑 4차 같은 차수일 때 해봐야 되는 거지. 같은 차수. 여기 지금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이거 지금 그 두 4차 함수로 둘러싸인 겁니다. 얘 그림이 좀 잘 인식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림 보니까 얘가 4차 함수 4번경처럼 보여요. 지금 보니까 4번경. 4번경이 살짝 찌그러진 거 기억나시죠? 살짝 그렇게 지금 그림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 그림들 다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두 4차 함수가 삼중근을 가지게 지금 지나는 순간이야. 삼중근을 가지게 지금 이제 삼중근을 가지게 지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만약에 삼중근을 지나게 만약에 함수가 그려지게 되면은 이게 생각해봐. 4차랑 연립하면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4차 방정식이 나온다 가정하면은 4차 방정식은 최대 실근이 4개인 거잖아요. 최대 실근이. 그러니까 교점도 최대 4개여야 되는데 여기서 삼중근 가지니까 근 3개. 나머지 한 근까지 포함해가지고 4개로 볼 수가 있지. 4개로 이제. 자, 요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인데 자, 요럴 때는 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 최고차항끼리 빼주셔가지고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최고차항끼리 빼주셔가지고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으로 일단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패턴이 똑같죠? 다 이제 같은 차수일 때에는 최고차항끼리 빼야 되는구나 라고만 기억을 해둔자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 저거 뭐 공식화해서 외우는 거는 사실은 이 첫 번째 것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 상황일 때 분모가 몇인지만 잘 기억하면 되겠지. 이 상황일 때.
그것만 잘 기억해 놓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이야. 쌍중근을 가질 때, 쌍중근을 가질 때.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그림을 보시면,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X축에 접할 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다시, 4차 함수랑 0차 함수하고, 4차 함수하고 1차 함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4차 함수하고, 뭐 3차 함수도 있고, 지금 이제 3차 함수도 있고, 뭐 2차 함수는 그림이 지금 없긴 한데, 그것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거 4차 함수하고 4차 함수, 4차 함수하고 4차 함수로 둘러쌌을 때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다시. 잠시만요. 4차 함수하고, 지금, 다시 정정할게. 자, 4차 함수하고 0차 함수, 1차 함수, 얘네가 2차 함수야, 얘네가 2차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얘가 3차 함수야, 이제. 어찌됐든 4차랑 그보다 작은 차수의 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밑에 거는 뭐냐면은, 구별을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얘들아, 이제. 그 방금 전에 약간 잠깐 다시 돌아오면은, 그 12-2번이 이게 3중근 가지는 개형이었잖아, 3중근 가지는 개형. 얘들아, 중근을 가지는데 이게 중근도 2개가 중근이냐, 3개가 중근이냐, 아니면 4개가 중근이냐, 다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생각해봐, 이제. 그 방금 전에 얘네처럼 그 이중근을 가지게 되면은 짝수 제곱으로 중근을 가지면은 그 두 함수의 그 위치 관계, 그러니까 뭐가 더 위에 있고 뭐가 더 밑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관계가 변하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은 4차 함수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죠? 4차 함수가. 그러면 그 쌍중근으로 접하게 되면은 항상 그 4차 함수가 더 위에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4차가 1차 함수보다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이 얘네들 그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4차 함수가 만약에 어떤 또 다른 함수랑 쌍중근으로 만약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무조건 한 함수가 더 위에 있고 나머지 한 함수가 밑에 있는 관계인 거잖아요, 이제, 그지? 짝수 제곱일 때 이제. 그런데 이제 잠깐 다시 앞으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아까 이제 4차 함수가 3중근이랑 나머지 한 점이었을 때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3중근 한 점 하면은 3이랑 1이라는 숫자는 홀수잖아, 홀수 이제. 우리 그 기본적으로 홀수 제곱일 때 어떻게 됩니까? 홀수 제곱일 때 이 대소관계나 부호가 이제 바뀌는 거 기억나시죠? 대소관계나 부호가 바뀌는 거. 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거지.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만약에 X축이 여기에 그어졌다. 그러면 여기 3중근이고 여기 이제 1중근, 1근인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홀수 제곱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X축을 함수로 보면은 두 함수의 이 높이, 위치 관계가 달라지지 않니?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얘보다 왼쪽에는 4차 함수가 위에 있었지만 얘보다 우측에는 4차 함수가 더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이 두 함수의 이 위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죠? 뭐 3차 함수 역으로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1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여기 2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짝수 제곱은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고 홀수 제곱은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개형이든 간에 다 가능한데 내가 지금 요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요거 그림 잘 보시면은 약간 지금 이 맨 밑에 그림은 4차 함수의 약간 그 2번, 4번 개형들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 2번, 4번 개형의 4차 함수랑 어떤 또 다른 함수하고 지금 둘러싸인 넓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 그림을 잘 보시기 바라고, 이게 그림이 좀 미세하지만 약간 여기인 것 같고 얘는 여기인 것 같고 얘는 여기인 것 같은데 그림 잘 보시면은 지금 쌍중근으로 지금 이게 접하는 모양이구나, 쌍중근으로 접하는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쌍중근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얘가 2중근인지 3중근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 만약에.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2중근은 짝수 제곱이니까 그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두 함수의 위치 관계가 안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중근을 가지는 개형은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다시피 두 함수의 이 위치 관계나 대소 관계가 변하는 것으로 인지하면 되겠지? 그렇게 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인지를 하시고, 자, 공식이 중요하죠, 이제. 자, 얘는 몇 분해냐면은, 얘는 몇 분해? 아까 20분해 했잖아. 얘는 몇 분해? 30분해.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야.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웃음이 나오지, 이제. 이거 어떻게 다 외워야 되나. 웃음이 나오지? 자, 13-2번이야, 이제. 13-2번.
자,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일반화 느낌으로 두 4차 함수끼리 같은 차수끼리 둘러싸인 쌍중근일 때 뭐 이런 그림들이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그림들이 공통점은 다 쌍으로 이제 접하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쌍으로 접하는 그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자, 요럴 때는 이제 그 아까 늘 했듯이 30분의 절대값 최고차끼리 빼. 그 다음에 빼서 5제곱이야 이제 빼서 5제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넓이 공식들은 싹 다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 함수값의 이 높이차 공식 있지.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분모만 싹 얘기하면은 분모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6인 거, 그 다음에 12인 거, 20인 거, 30인 거 되게 많아, 이제. 되게 많거든요, 이제. 이것들 다 외워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 이거 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물론 이 중에서도 이제 우선순위, 중요도는 물론 이제 차이가 나,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수가 작을수록 자주 나와. 그러니까 차수가 작을수록 더 암기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을 몰라도 그냥 적분해서 풀 수는 있잖아. 근데 그렇게 풀었을 때와 공식 적용했을 때 풀이 시간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 압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공식 적용했을 때 이제 한 30초 걸릴 거 그냥 생으로 풀면 한 2, 3분. 굉장히 차이가 크단 말이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공식을 이제 암기를 해두시기를 이제 바라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잘 하시니까 이제, 아직 젊잖아, 이제. 암기 잘 하잖아. 자, 근데 이제 약간 얘의 일반화 버전이 있어요. 일반화 버전. 일반화 버전. 자, 너네들을 내가 이제 구제를 해줄게. 구제를 이제. 자, 일반화 버전이 있어. 사실 이것만 외워두면은 앞에 모든 공식이 다 포괄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이제. 딱 하나 예외가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줄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다항함수가 x축하고 딱 두 점에서 만날 때만 가능하거든, 얘가. 4차 함수가 x축하고 딱 두 점에서 만날 때.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제. 이게 지금 4차 함수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인데, 지금까지의 공식을 잠깐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봐봐. 얘들아, 이거 13-1번. 이거, 기본 기억으로 볼게. 이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잖아. 4차 함수가 x축, 그지?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12-1번도 이것도 봐. 4차 함수하고 두 점에서 만나지, 그지?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1-1번은 지금 이건 별개야. 이건 논외야.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이제 별개야. 이제 논외야, 이제. 그러니까 4차 함수와, 그러니까 어떤 함수하고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얘는 세 점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세 점이니까 안 되고 얘도 세 점이니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넘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건 해당이 되는 거지. 이건 해당이 되는 거.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참수 넓이 중에서 요거 있었죠. 기본적인 거. 이것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대부분의 개형이 사실 어떤 주어진 2차, 3차, 4차하고 x축하고 이루는 그 부분의 넓이가 두 점에서 만날 때야, 이제 보통 이제. x축하고 교점이 두 개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두 개인 겁니다. 무조건 두 개. 이거를 이제 일반화할 수 있는 공식인데, 자, 예를 들어서 볼게. 맨 처음에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넓이인데, 여기 알파, 베타들이 있고, mn이 있잖아, mn이. 이 mn이 뭐냐면은, 그냥 어떤 다항함수가 x축하고의 교점이 무조건 두 개일 텐데, 그 두 개를 내가 알파, 베타라고 내가 잡을게, 이제. x 빼기 알파가 m제곱이고, x 빼기 베타가 만약에 n제곱이야, n제곱이 이제. mn제곱일 때에 대한 얘기인데, 이 mn, 그 차수가 1, 1일 때, 1, 2일 때 몇 가지 이제 예시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거든. 몇 가지 예시를 이제. 1, 1이면은 이제 이 참수 기본적인 개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 2면은 1제곱, 2제곱이니까 이제 3참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제. 3참수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큰 차수인데 뭐 3차, 2차는 뭐 이런 그림인가 봐, 이제. 근데 5차 이상의 함수는 얘들아 그림 그리는 거 안 나올 거야, 일단.
그냥 뭐 이런 상황일 때구나 라고 그냥 기억만 해놓고 계시고 뭐 3차면은 뭐 이런 그림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4차죠. 상중근 가지는 개형이야. 상중근 가지는 개형. 그 다음에 이건 쌍중근을 가지는 개형이야. 쌍중근을 가지는 개형.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4개가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봤던 그 형태이잖아요. 그죠? 왼쪽에 있던 4개가. 오른쪽은 그냥 이제 MN이 저럴 때에는 뭐 저렇게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해두자고 이제. 자, 1바라 공식을 써줄게. 1바라 공식을 이제. 1바라 공식이 이제 뭐식이냐? 1바라 공식은 잘 보세요 이거. 조금 복잡해. 자,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절대값 a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n 플러스 1 일단 써놔 일단. 저게 공식이야. 분모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고 분자는 절대값 a 최고차원계수의 절대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n 팩 그 다음에 그 둘러싸인 도형 베타 빼기 알파에 요만큼 제곱을 해주라라는 건데 요만큼 제곱을. 자, 저거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 알기 쉽게 이제. 저렇게 하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제. 저렇게 하면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간단해. 얘들아, 이게 지금 이게 몇 차식이냐면은 얘가 이게 mn을 더해가지고 이게 m 플러스 n 차식 맞네 이거? m 플러스 n 차식? m 플러스 n 차식이죠 저거 그죠? 근데 봐봐 생각해봐. 그 넓이 공식은 주어진 함수에다가 차수를 하나 더 늘려서 거듭 제곱했잖아요 이제. 이 참수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세제곱이었잖아요 세제곱 이제. 이 차니까 그보다 차수를 하나 더 늘려서 세제곱을 했잖아. 그거랑 똑같이 생각해. 이제 n 플러스 n 차식이면은 우리가 이제 몇 번 거듭 제곱해줘야 되냐면은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것만큼 거듭 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더하기 1을 한 것만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더하기 1을 한 이걸로 팩토리얼로 이제 나눠주시고 팩토리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요 각각이잖아 각각. 요 각각을 이제 우리가 팩토리얼을 때려주면 되는 거야. 팩토리얼로 이제. 저렇게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제 공식 내가 몇 분에다 써놓은 거 있잖아. 그게 진짜 맞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4개 한번 해봅시다. 4개 이제. 이거 아까 공식이 이거 몇 분이었죠? 이거 이제. 이차 함수랑 직선은 6분이었죠. 6분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차 함수니까 1 더 늘려서 3이잖아. 3. 그러니까 3 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써놓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 주어진 이 최고차항의 차수보다 하나 더 늘려야 되겠지 이제. 그 다음에 절대값 a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1제곱이잖아 그지? 그거만큼 이제 팩토리얼 때려주는 거야. 1팩 때려주는 거야 이제. 해보시면은 1팩은 날라가 버리면은 6분의 절대값 a 해가지고 세제곱 공식이 나오지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이제. 얘도 한번 해볼게. 얘도 이제. 얘는 공식이 아까 몇 분 했습니까? 이거 3차가 접하는 거는 12분이었거든. 자, 3차니까 그보다 1 늘려가지고 4팩.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4제곱으로 쓰는 거죠. 4제곱 이제. 1을 늘린 것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접하면은 무조건 한 실근하고 이중근이니까 절대값 a 해주신 다음에 한 실근의 팩토리얼, 두 실근의 팩토리얼.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12분이야. 12분의. 이게 12분위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12분위로. 이게 12분위로 나오게 되어 있고 얘도 한번 해보자. 얘도 이제. 요거 이제 3중근일 때는 아까 몇 분에? 20분이었어요. 20분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4차니까 1을 늘려가지고 5팩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절대값 a 해주신 다음에 1제곱 세제곱이니까 1팩 3팩 이거 해보시면은 이거 3팩 약분 되니까 5, 4, 20 해가지고 20분의가 나와. 20분의가. 마지막 요 쌍중근도 한번 확인해 볼게. 맞는지 이제. 얘도 해보시면은 이제 얘도 이제 4차니까 1 늘려가지고 5팩.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중근이니까 2팩 때려주게 되면은 이게 30분의로 나오게 돼 있어. 30분의.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 이 공식만 좀 이제 알아놔도 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내가 월요일 날 수업했던 거, 화요일 날 수업했던 거 있잖아. 기본적인 거. 6분의 2차 함수 넓이지.
그 다음에 12분의 3차함수랑 접할 때 넓이지. 그 다음에 변곡점 4분의 2죠. 4분의. 그것도 내가 설명을 월요일날 화요일날 했잖아. 그때 설명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를 먼저 설명을 한 거고 지금은 좀 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지엽적일 수 있는 것까지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한 거거든 이제. 지엽적일 수도 있는 거 이제.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면 다 해결 가능하겠지만 당연히 속도 차이가 있을 거야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 좀 외워두세요. 웬만하면 이제. 웬만하면 외워두시기 바라고 이거 이제 외워두시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용 설명을 이제 끝나긴 했는데 좀 더 추가 설명을 이제 할 게 있거든 이제. 자, 지금 추가 설명할 거는 뭐냐? 추가 설명을 좀 드릴 거는 맨 앞으로 그 여기를 좀 넘어올래 여기 이제. 그 5, 6, 7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 거거든. 5, 6, 7에 대해서. 5, 6, 7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 게 있는데. 5, 6, 7에 대해서.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얘들아, 이 5, 6, 7은 이제 높이차 공식이었고, 그 뒤에는 넓이 공식이었잖아, 그지? 근데 공식의 형태가 유사하잖아, 되게. 되게 유사한데, 당연히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야, 이제. 자,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야. 잘 들어야 돼, 요거는 이제. 잘 들어야 돼. 눈 크게 떠야 돼, 이제. 뭐냐면, 공식 일단, 아까 여러분 쓰셨지만, 난 여기 다시 한번 써놓을게. 얘가 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그 공식의 연관성을 보여줄게. 연계성.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잘 들어봐 얘들아 이제. 내가 여기 이제 그 대응하는 도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도함수를 이제. 도함수를 그려볼게. 잘 보세요 이거. 여기 알파 베타에 대응하는 도함수를 한번 내가 만약에 그려본다. 도함수를 이제. 자 얘들아 이 원래 함수 f는 지금 알파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말이지. F'이 얘가 0일 거니까 내가 만약에 X축을 이렇게 내가 그어놨을 때 지금 이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 알파 베타 하나 더 표시할게. 알파 베타 2차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2차 함수의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제 6분의였어. 6분의 이제. 자, 잠깐 가정을 할게. 얘를 내가 잠깐 ax 제곱으로 시작한다라고 내가 잠깐 가정하면은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내가 저 F'을 내가 만약에 적분해준다 생각해볼게 이렇게 이제. 자 얘들아 이렇게 식을 쓰면은 저 넓이의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아랫부분이니까.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정을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정을 할게.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얘가 의미하게 되는 거는, 자, 일단 요거는 공식에 의하면, 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 두 가지로 이제. 얘는 공식에 의하면 6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 건데, 그죠? 자, 그런데 봐봐. 얘를 넓이로 해석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제. 근데 얘를 진짜 순수하게 정적분을 해볼게, 한번. 정적분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대괄호가 되면서 fx 자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나오시게 되는데 알파 베타 이렇게 되시는데 이걸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가 이제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요거는 뭡니까? 자 원래 함수 f로 돌아가 봐. 원래 함수 f 알파 베타의 그 함수값의 차 아니야 차. 그러니까 여기 알파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 여기는 그럼 뭐 알파, f 알파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베타, f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죠? 결국 얘가 의미하게 되는 게 뭐야? 저 극값을 갖는 두 지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에 해당되는 즉 이 L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니? L의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야. 연관성이 이제 이게 연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저기서 말하는 L이긴 한데 근데 봐봐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어? 저 공식 쓴 거랑 얘랑 비교해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어? 분모가 다르지? 근데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 이게 왜냐면은 자 생각해봅시다 이거 이제 최고차항계수가 요거 넓이 공식 할 때 얘 최고차항계수가 A일 때 넓이 공식이 이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얘를 최고차항계수를 A라고 잡았을 때 얘로 공식 적용한 게 저 2분의잖아.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얘를 이제 어떻게? 적분을 내가 만약에 해주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돼?
뭐 3분의 1로 바뀔 거 아니야. 3분의 1로 이제. 그러니까 적분하게 되면은 이제 이 개수가 달라지니까 거기에서 개수 차이가 발생해. 거기서 개수 차이가. 그냥 그래서 뭐 발생하는구나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인 것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봐봐. 만약에 이 공식으로 내가 만약에 형태를 다 맞춰볼게. 이 공식으로 이제 형태를 맞춰보시게 되면은 자 얘를 내가 만약에 적분해서 3분의 1로 내가 만약에 했어. 3분의 1로 이제 3분의 1로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높이자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 주면 되냐면은 최고차항계수가 지금 3분의 a지, 그지? 최고차항계수 얘를 3분의 a로 바꾸면은 6분의 a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맞춰지는 거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분모가 다른 이유는 애초에 이제 그 최고차항계수를 여기를 a로 잡았을 때는 2분의 a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차 함수에서도 여기를 a로 잡았을 때가 6분의 1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넓이 공식을 나온 이 이차 함수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계수가 바뀌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 분모의 차이가 발생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주면 돼. 그 정도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분모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연관성이 있는 거구나.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 이게 연계가 되는구나.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도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 있죠, 이거. 도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는 기본적으로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야.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 그런데 이제 이 x축이랑 이룬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x좌표랑 만나는 이 지점들이 원래 함수의 극값을 갖는, 좀 더 일반화하면은 이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 있죠? 미분에서 0이 되는 그 지점들하고의 이 함수값 높이차 아니야, 높이차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좀 포커스를 좀 두자라는 거야. 거기에 포커스를 두자. 자, 그래서 이제 6, 7번도 한번 마주 해볼게요. 6, 7번도 이제. 얘는 이제 어떤 게 이제 연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떤 게 연계가 되는지. 얘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얘도 봐봐. 얘는 이제 그 삼중근 계형인데 내가 도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도함수를 이제. 이게 도함수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냐. 도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온다 치고 알파, 베타. 자, 얘들아, 요거는 계형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 요거는 이제. 자, 요거는 계형이 어떻게 나올까? 요건 이제. 우리 원래 함수를 토대로 도함수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이 도함수 그릴 건데, 자,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지금 음수 나오지 않니? 당분간? 그럼 도함수는 함수값이 음수인 거니까. 여기서 3중근이다? 그럼 여기서는 2중근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네 이거 돼야 돼. 원래 함수 토대로 도함수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 도함수 토대로 원래 함수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저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공식이 아까 몇 분의 썼냐면은 얘는 3분의였단 말이죠. 3분의 이제. 3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이 공식이었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 있잖아.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 저기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제 뭐였었냐면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자, 절대값 보정해주고 얘를 내가 만약에 계산해 주시게 된다면 저기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얘가 이제 몇 분의였었냐면은 이거 이제 12분의였잖아. 12분의. 12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를 정적분식으로 직접 내가 만약에 써보시게 된다면 정적분식으로 얘가 이제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게 이 넓이가 원래 함수의 이 높이차 있잖아요. 이 높이차. 이 높이차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얘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는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얘를 적분해서 생기는 그 차이가 이제 반영이 된 거니까 얘를 적분하면은 4분의가 붙잖아. 4분의가 이제. 그 4분의를 여기다가 이제 4분의로 내가 반영을 해주면은 12분의 해가지고 똑같은 꼴이 나오지 않습니까? 12분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 이제 똑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이제 연계가 다 되는 것이고, 이제 요거 쌍중근을 가지는 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중근 가지는 계형도.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자, 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얘는 이제 이렇게 한번 내가 도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도함수를 이제. y는 f'(x) 해가지고, 여기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인데, 얘는 이제 그 계형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얘는 이제, 자, 접선의 기울기 봐봐. 이거 접선의 기울기. 자,
감소했다, 증가했다, 뭐 감소했다, 증가는 이런 개형이죠, 그죠? 자, 이제 여 지점들 알파벳 뭐 요 세 지점에서 이제 x축이랑 당연히 만나야 되는 것이고, 자, 접선의 기울기, 자, 얘가 이제 감소, 증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야. 얘가 이제 도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제 여기 이제 알파 베타라고 내가 잡았을 때야. 알파 베타라고 잡았을 때, 알파벳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전체 절대값으로 이 도함수의 정적분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는데, 요게 이제 공식이 몇 분이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대칭이잖아, 대칭.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이 함수값의 차가 같잖아. 그럼 도함수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야, 도함수의 넓이가. 즉 너네는 뭐가 잘 돼야 되냐면은 도함수가 x축하고 1로 둘러싸인 넓이는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돼. 거꾸로도 돼야 돼.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는 도함수의 넓이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넓이로도.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얘는 공식이 몇 분이었었냐면은 얘가 ax 세제곱이다라고 내가 가정해주면은 변곡점 지날 때는 4분이었어. 4분의 이제. 이렇게가 공식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공식이었는데, 얘를 내가 만약에 직접 그 정적분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시게 되면은, 정적분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여기 알파 베타라는 지점에서의 높이차 공식인 L, 이거는 이제 L에 해당이 되는 거였는데, 그 여거를 이제 적분해서 생기면은, 얘를 적분해주면은 4분의 A로 되는 거니까, 그 여기다가 이제 그 공식이 얘가 원래 이거였죠, 얘가. 이 적분해서 만약에 4분의 절대값 A로 내가 만약에 반영해주게 되면은, 4분의 1로 반영해주면은 결국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 공식이. 요게 나오게 되는 것으로 다 연관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연관에 있는 것으로.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연계가 되어 있다. 즉,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는 도함수와 이루어진 넓이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도함수랑 둘러싸인 넓이로.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도함수랑 둘러싸인 넓이. 이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잘 이제. 보실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예를 하나, 맛배기로 하나 보여주면 이거야. 보시면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어떤 도함수가, 요것도 일단 그 한번 써놓으시고, 도함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가정해 볼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적당히 이제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1, 뭐 여기 정도 2 잡고 2, 3, 4, 뭐 이런 거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이제 이런 거라 가정해 볼게. 자, 내가 이제 그 원래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함수를 이제. 자, 이제 도함수를 토대로 원래 함수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래 함수를 토대로 도함수를 그렸다면은 반대로 도함수를 토대로 원래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자, 이제 지금 여기 이제 x가 1인 지점, 뭐 2인 지점, 그 다음에 3인 지점, 4인 지점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가정을 이제 해보시고. 자, 이거 원래 함수야? 이거 점 지워야 돼, 점 이거. 점 이거 지워주시고. 자, 이거 도함수가 봐봐. 1보다 작으면은 x축 밑에 있으니까 감소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감소하는 모양. 뭐 이렇게 감소했다 치고. 1부터 3까지는 이제 위에 있으니까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게 또 뭐가 있는지 알아? 그 증가하다가 3까지는 증가하는데, 뭐 요 정도까지 증가해 볼게. 증가하는데 여기 도함수가 2에서 극대라고 하면은 이게 변곡점이야. 이게 잠깐만. 그림 다시. 3까지 올라가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변곡점이야. 여기가 변곡점. 도함수의 극대극소가 이제 이 원래 함수의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까지는 쭉 감소했다가 감소하는 거를 잠깐만 2부터 3까지 이렇게 했고, 감소 조금만 해볼게. 이 정도만 해볼게.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조금만 이제 감소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한번 가정해 볼게.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내가 정보 하나 줘볼게. 정보 하나. 자, 만약에 이제 내가 뭐 F1이 1이다라고 내가 만약에 줬어. F1이 1이다. 자, 그 다음에 넓이 정보를 좀 줬다 가정해보자. 넓이 정보 이제. 넓이 정보를 줘서 여기 1부터 2까지의 연넓이를 내가 뭐 편의상 뭐라 해볼까? 뭐 3이라고 해볼게. 여기 넓이는 내가 한번 2라고 가정해보고, 여기 넓이는 내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제 저렇게 가정을 이제
가정을 할 겁니다. 가정을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함수값 점을 찍어볼 거야, 점을 이제. 여기가 지금 1,1이야. 1,1. 1,1이야. 1,1이고, 자, 그러면은 요 지점들이 과연 원래 함수의 함수값이 얘네가 과연 몇 콤마 몇이냐 이 얘기야. 여기가 몇 콤마 몇이냐. 요거는 그거하고 같이 봐야 돼. 우리 이 넓이 파트 뒤에 속도와 거리 파트 있죠. 뭐 위치의 변화량, 움직임 거리 이런 거 얘기하는 파트 있잖아. 그거랑 다 연계가 되는 건데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그 속도와 거리에서 막 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면 내가 여기 넓이 다 구해보라 한 거 기억나니? 넓이 다 구해보라고 한 거? 그 넓이들을 구한 다음에 그 넓이를 내가 이제 반영을 해줘가지고 위치를 구해놨었거든. 자,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속도 함수에서 x축이랑 이루는 넓이가 주어지면 그 넓이가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도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가 주어지면은 그게 이제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이겠지? 함수값의 변화량.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한 거에 의한 거야. 이렇게 계산한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f1을 1이라 내가 만약에 주면은 지금 1부터 2까지 x축 위로 3이잖아,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3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얘들아, 여기가 3만큼 차이가 나는 거여서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3만큼 더 늘어나니까 2,4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2부터 3까지는 또 x축 위에 플러스 2가 더 된 거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높이 차를 반영해 주게 되면은 여기가 2만큼 차이가 나서 이 점의 좌표가 그러면은 3,6으로 작용하는 거야. 3,6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x축 아래 1이잖아요. 그죠? 이 넓이만큼 원래 함수가 이제 빠꾸하는 거지. 빠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1만큼 더 줄여가지고 여기는 이제 4,5로 이렇게 원래 함수의 좌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원래 함수의 좌표를. 결국 도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를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차로. 그래서 이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적용해 볼 만한 문제. 근데 단순 공식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빼고 일단은 이거 다 보진 않을 거야.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뭐 한두 개, 세 개 정도만 일단 볼 겁니다,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한 거만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이제. 자, 얘들아, 요 문제, 좀 빠르게 일단 봅시다, 이제. 빠르게. 자, 요거 이제 참고로 중간고사 대비할 때 비율관계 프린트 40문제짜리에서 겹치는 문제 좀 내가 넣어놨어요, 이제. 얘들아, 요거거든, 이제. 자, 요거 빠르게 볼게. 자, 극소가 이거일 때 극대를 구해라. 이거 우리 원래 풀 수 있어. 도함수가 요거 두 개에서 만나니까 이제 뭐 도함수에다가 이거 뭐 대입하든 근각에서 관계하든 어떻게든 풀 수 있는데 극대극소의 차공식을 활용해보면 극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대 빼기 극소의 차공식은 2분의 절대값 최고치 해주고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지. 근데 그 극값을 갖도록 하는 x 지점이 얘네 두 개 아니야. 얘네 두 개. 마이하고 1이잖아. 저거를 빼서 세제곱을 하는 거라고. 저걸 빼서 세제곱. 이거 하면은 바로 라짐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해하면 안 돼. 원래 함수의 극대극소가 이제 여기인데 여기. 그 지점에 해당이 되는 x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역할인 거지, 이제.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어느 지점에서 극대극소를 갖는지를 저렇게 캐치를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정도만 일단 하고 넘어갈게,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이건 코멘트만 적을게요. 코멘트만 이제. 이거 뭐냐면은 20번은 속도가 속도 파트, 속도 거리인데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범위에 따라 다르게 주어졌죠? 자, 0부터 7까지 적분을 해. 그러니까 이거 0부터 7까지 적분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그림을 내가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얘가 이참수랑 이제 0하고 3에서 둘러싸인 넓이고요.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에서부터는 이제 저 직선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뭐 이런 그림에다 가정할게요. 이런 그림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제 둘러싸인 넓이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이제 구해주라 이 얘기지. 여기 두 부분의 넓이를. 자, 진짜 적분할 필요가 없고 1차 함수랑 둘러싸인 거는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죠. 그죠? 삼각형 넓이. 그걸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 6분의 공식으로 하자 이거지. 6분의 공식.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였으니까 6분의 공식으로 해보세요. 이건 이제 6분의로.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도 코멘트만 해놓을게. 코멘트만 이제. 얘들아 그 이 문제인데 여기 색칠된 여기를 구하래. 자, 구하는 방법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얘를 내가 만약에 반 잘랐다. 대칭이니까.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넓이를 빼면은 이제 구할 수 있긴 하거든, 이제.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근데 이제 여기 뒤에 실어놓은 50 문제는 다 공식 적용이 되는 문제야, 이제. 내가 아까 번호 그 대조표 내가 보여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내가 만약에 넓이 공식으로 어떻게 푸느냐. 여기 볼래? 여기 큰 넓이 공식 되는 거 아니야? 큰 넓이. 거기서 작은 넓이. 이것도 넓이 공식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빼서 계산을 하라는 의도로 이 문제를 내가 넣어둔 거야. 이걸 빼서 하라는 의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렇게 이제 공식이 원활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그래서 저거 이제 빼서 해보시는 것이고, 저거 빼서. 저걸 빼보시면 될 것이고, 31번. 자, 이제 오늘 새롭게 추가한 거 위주로 좀 먼저 빨리 하겠게요, 이거. 자, 이 문제인데, 속도가 요거일 때, 두 번째로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과연 몇일까? 이 얘기거든, 이제. 잘 봐봐, 이거. 이제 움직인 거리니까, 이제 이 속도를 내가 만약에 이제 인수분해를 내가 만약에 해보게 되면은 t-1, t-3이면서 1초일 때랑 3초일 때 이제 정지해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두 번째로 정지하는 거는 3초일 때 아니야, 3초일 때.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그럼 0부터 3까지 얘를 이제 절대값으로 적분을 하라는 이거를 구하라는 거야. 문제는 이제. 근데 만약에 속도 함수를 그려본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 1, 3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 출발한 이후로부터 두 번째로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즉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 넓이를 이제. 여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 넓이 구하시라는 건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제 다 같은 간격만큼 차이가 나면은 여기 1 차이 나잖아. 그지? 이러면은 여기 아랫부분의 넓이랑 윗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어. 같은 넓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같은 넓이인 거를 캐치를 했으면 우리는 이제 이 넓이의 2배로 그냥 답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넓이의 2배? 같은 넓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넓이 구하는 공식 6분의 그거 하는데 6분의 절대값 최고참 그 다음에 3 빼기 1의 세제곱. 근데 2배를 할 거라고 2배. 이 정도로 답을 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답을 낼 수가 있어야 돼. 이 정도로. 근데 상황 잘 알아야 돼. 이게 다 길이가 같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길이가 같을 때만 이제. 요때만 이제 가능한 공식처럼 생각해놔. 공식처럼 이제. 생각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43. 요거까지 일단 빨리 봅시다. 요거까지. 43까지. 43. 자, 43인데 요거는 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죠. 저건 이제. 자, 이제 저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 함수를 이제. 저 함수가 이제 어디냐면은 마이라고 1하고 2니까 지금 이제 한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넓이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하라 이 얘기야. 위아래 구하라. 이건데 자, 기억 잘 해둡시다 이제. 그 어떻게 저게 구했었냐면은 일단은 얘네 둘의 넓이를 직접 구하고 더해야 되니까 원래는 정적분을 써야지. 2개 써야 되는데 아까 내가 이거 3차 함수랑 대칭이 아닌 직선하고 넓이 막 구한 거 있죠. 자, 연넓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연넓이 이제. 잘 봐야 돼 이거. 2차 함수처럼 공식을 써. 6분의 절대값 최고참. 그 다음에 이거 1 빼기 마1의 세제곱 일단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는 게 있었어. 뭘 더했었냐면은 지금 이 3차 함수가 X축하고 교점이 3개. 마일 1, 2 해가지고 3개인데 뭐를 절대값으로 뺐었냐면은 나머지 한 근이랑 얘네들의 평균을 빼야 됐었어. 얘네들의 평균을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일관성 얘기할게. 아까 공식은 나머지 한근에서 얘네들의 평균이 0이지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신 게 6분의 절대값 최고차 저 2 빼기 1에 세제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식보정은 뭐냐면은 나머지 한근이랑 얘네들의 평균을 빼야 돼. 나머지 한근이랑 그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이 2분의 3이죠. 2분의 3. 2분의 3을 빼주셔가지고 이렇게 보정이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약분 안 하고 계산해 보면은 6분의 8이 16. 6분의 16.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이야 이거? 확인해야 되겠네. 얘가 이제 2분의 5니까 얘가 이제 얘는 그럼 12분의 5가 나오네. 12분의 5. 12로 통분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서 12분의 37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이 정도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이 정도로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공식 적용이 지금 잘 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잘 된다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 오늘 굉장히 내용이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공식도 많고 한데 너네가 얼마나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풀이 시간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 잘 숙지를 좀 해놓고 계세요. 여기까지.